혹시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다리가 굳어져서 비명을 지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옆에서 자던 가족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고통 같은 거죠. 저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밤마다 아이고, 또 다리에 쥐렸네. 하시면서 혼자 끙끙 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물어보면 괜찮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했어요. 그때는 정말 나이 때문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되고 나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야간 다리 경련,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도 특정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가정의학과에서 일해온 의사 김민수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다리 경련 때문에 진료실을 찾아오셨어요. 특히 50대 이후 분들이 많으셨는데 대부분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흔한 증상이니까 조금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도로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60대 중반 환자분이 오셔서 선생님, 다리 경련이 점점 심해져요. 이제는 낮에도 생기고 밤에는 거의 매일이에요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자세히 검사해 보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었고 당뇨 합병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만약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만 생각하고 넘겼다면 훨씬 심각한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었죠. 그때부터 다리 경련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우선 다리 경련이 생기는 이유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육 피로나 노화 외에도 수분 부족, 전해질 불균형, 약물 부작용, 심지어 심리적 스트레스까지도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같은 사람이라도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경련 빈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지고 겨울에는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경련이 생기기 쉬워요. 또 비가 오기 전이나 기압이 낮을 때도 더 자주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올바른 대처법만 알면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훨씬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리 경련이 생기면 그냥 참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무작정 주무르기만 하잖아요. 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알면 몇 초만 해도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동양의학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압법 중에 정말 효과적인 게 있어요. 종아리 뒤쪽 특정 부위를 정확히 눌러주기만 하면 마법처럼 경련이 풀리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니까 정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좋더라고요. 한 번은 70대 할아버지가 오셔서 밤마다 다리 경련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길래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선생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요. 덕분에 한숨 푹 잤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물론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건 아예 경련이 안 생기게 예방하는 거죠. 그런데 예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해요. 잠자기 전에 몇 분만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마신다든지, 잠잘 때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발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자면 경련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이불이 무겁거나 발끝이 침대 끝에 닿아서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작은 것들만 바꿔도 밤에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리 경련은 별 문제 없지만 때로는 더 큰 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경련과 함께 다리가 붓는다든지 피부색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며칠째 계속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다리 경련이 생기는 시간대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잠들 때, 어떤 분들은 새벽에,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주로 생겨요. 이런 패턴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도 있고요. 사실 다리 경련만큼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증상도 없을 거예요.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와서 극심한 고통을 주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고통과 당황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올바른 지식과 대처법만 있으면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정말 실용적이고 즉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니라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 말이에요. 그럼 먼저 다리 경련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사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유들이 있어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분 부족이에요.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 바람에 오래 있거나 반대로 겨울에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별로 안 드시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안에 전해질 농도가 변하면서 갑작스럽게 수축할 수 있거든요. 마치 말린 고무줄이 갑자기 팽팽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은 원인이 잘못된 자세예요.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잠잘 때 다리를 구부리고 자는 습관 때문이에요. 특히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새우처럼 구부리고 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짧아진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다가 잠결에 다리를 쭉 펴려고 하면 갑자기 늘어나려던 근육이 깜짝 놀라서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마치 오랫동안 구부리고 있던 스프링을 갑자기 놓았을 때처럼 말이에요. 또 하나 재미있는 원인이 있어요. 바로 발가락이 아래쪽을 향하게 해서 자는 거예요. 이불이 무겁거나 발끝이 침대 끝에 눌려서 자면 발목이 아래로 꺾인 채로 몇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종아리 뒤쪽 근육이 계속 짧아진 상태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혈액순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 자주 생겨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약들이 몸속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물론 약을 끊으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아시고 미리 대비하시라는 뜻이에요. 스트레스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쳐요. 마음이 긴장되면 몸도 따라서 긴장되잖아요. 특히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루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거나 내일 할 일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면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자는 동안에도 근육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영양 부족도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마그네슘이나 칼슘, 칼륨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부족해질 수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편식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에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나이 자체보다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변화예요. 실제로 꾸준히 운동하시는 70대 분들 중에는 다리 경련을 거의 경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온도 변화도 영향을 미쳐요. 갑자기 추워지거나 더워지면 근육이 그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면서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직접 다리에 받으면서 자시는 분들이 자주 경험하시죠. 호르몬 변화도 한 가지 원인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주기나 갱년기와 관련해서 다리 경련이 더 자주 생기기도 해요. 이건 호르몬이 근육과 신경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어떤 원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을 별로 안 드시는 분이라면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고,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이라면 잠자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미 경련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아무리 원인을 알고 예방을 한다고 해도 때로는 갑작스럽게 경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경련이 시작되면 절대 참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곧 나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기다리시는데 이건 오히려 근육 손상을 키울 수 있어요. 즉시 행동에 나서는 게 중요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무릎을 쭉 펴고 발끝을 최대한 몸 방향으로 젖혀주세요. 이때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당기는 게 핵심이에요. 보통 10초에서 20초 정도 지나면 그 끔찍한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 혼자서 발끝을 당기기 어려우시다면 벽을 이용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벽에 손을 대고 아픈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세요. 그 다음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몸을 벽 쪽으로 기울이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경련이 생긴 부위를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천천히 주물러주면 돼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힘으로 해주시면 돼요. 마치 반죽을 부드럽게 치대듯이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지압법인데 이건 정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종아리 뒤쪽 정중앙에서 가장 볼록한 부분을 찾으시고 거기서 손가락 2개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곳이에요. 그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수직으로 꾹 눌러주세요. 3초 동안 누르고 1초 쉬고 다시 3초 누르고 1초 쉬고 이걸 5번 정도 반복하면 돼요. 압력은 아프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로 해주세요.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올바르게 지압하면 경련 부위에서 시원한 느낌이 쭉 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에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정말 효과가 있네 하면서 놀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온찜질을 해주시면 완벽해요. 따뜻한 수건이나 온열팩을 경련이 생겼던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만약 온열팩이 없으시다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응급처치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아무리 좋은 처치법이 있어도 애초에 경련이 안 생기면 더 좋잖아요. 다행히 예방법들은 정말 간단해요. 우선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운동하시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더 마셔야 하고요. 커피나 술은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잠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벽에 손을 대고 다리를 뒤로 뻗어서 종아리를 늘려주거나 침대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만 해도 충분해요. 30초씩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잠자리에서의 자세도 신경 써주세요. 무릎을 너무 구부리고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향하게 해서 자지 마시고 다리를 자연스럽게 펴고 주무세요. 이불도 너무 무겁지 않은 걸로 골라주시고요. 음식도 중요해요. 바나나처럼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나 견과류처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 도움이 돼요. 반대로 짜거나 매운 음식은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있었던 좋은 일들을 생각해 보거나 내일 할 일보다는 편안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심호흡을 몇 번 해주시는 것도 근육 이완에 도움이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리 경련은 별 문제 없지만 때로는 주의 깊게 봐야 할 경우도 있어요. 만약 경련이 점점 심해지거나 낮에도 자주 생긴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경련과 함께 다리가 붓거나 색깔이 변한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경련 부위가 며칠째 계속 아프거나 멍이 든 것처럼 보인다면 근육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해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하다면 신경 문제일 수 있고 새로운 약을 먹기 시작한 후에 경련이 심해졌다면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들은 꼭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라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들은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지금까지 야간 다리 경련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밤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특히 그 지압법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좋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건강은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깊고 단잠 주무시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혹시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